자, 그러면 후엔테 오베후나. 네. 자, 공연이 시작을 해요. 자, 이때 스페인의 공연이라는 거는 노천극장입니다. 코랄이라는 야외 극장이에요. 네, 극장사에 대한 설명 또 하면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속도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엄청 짧고요. 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냥 장면이랑 장소도 바뀌고 시점도 바뀌고 시간대도 바뀌어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 장면도 그냥 딱 보여주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잘 따라오셔야 돼요. 훅훅 넘어갑니다. 자, 이게 3막극이에요. 자, 딱 시작을 하면은 칼라트라바 기사단 이제 그 단장 응접실이에요. 그 응접실에 이제 그 페르난 고메스하고 걔가 이제 똘바니로 내고 있는 두 명이 있어요. 오르투뉴하고 플로렌스. 이렇게 두 명의 얘네들이 딱 들어와요, 먼저. 투덜투덜 되면 시작을 해요. 뭘 투덜대느냐? 페르난 고메스는 이 기사단에 있는 이 한 사령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은 이제 대장급인데, 걔가 들어오면서 투덜대면 시작을 해요. 왜냐? 자기 위에 있는 기사 단장, 그러니까는 이 국가 원수, 별 5개짜리라는 국가 원수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그리고 얘가 세습받은 거라서 18살짜리거든요. 그게 아까 우리 1편에서 설명했던 돈 로드리고 테스 히론이라는 애예요. 18살짜리 애가. 그러니까는 자기 위에 상관으로 있는 거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거가 다 투철투철되고 그 밑에 있는 똘마니 둘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아유 비위 맞추는 거죠. 비위 맞추고 있는 거 이게 1장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테스 히론이 이제 아유 우리 사령관님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사과하면 들어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아, 우리 기사단장님은 저 좀 대접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항상 이렇게 제가 먼저 와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제 업적 모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의 동네 왈패 수준이에요. 근데 이 테스 히로는 막 쫄아가지고 아유, 네, 그렇죠. 아유, 그럼요. 저는 그냥 제 부친한테 물려받은 그냥 고위 직함인데요. 뭘 막 이러면서 막 아유, 제가 이렇게 잘 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런 장면으로 떡싹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무훈을 이제 설명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를 조금 더 드리면 뭐냐면 이게 아까 1편에서 이제 그 도토리님이 설명했던 그 포르투갈 왕과의 전쟁 설명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레콘키스타 국토회복 전쟁이 스페인 단독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자꾸 스페인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차라리 그런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왕국으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포르투갈도 이베리아 반도에 내에 있는 왕국 중에 하나예요. 둘 다 가톨릭을 이제 그 자기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남하 하면서 공동전선으로 이슬람을 밀어내고 있는 이 전쟁이 레콘키스타예요. 가톨릭을 이제 국가 종교로 한 이제 몇몇 이제 그 연합체 국가들이 지금의 스페인이 된 거고 이제 포르투갈이 있는 거고 한데 그 레콘키스타 와중에서도 서로 조금이라도 더 자기 영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지들끼리 전쟁을 막 했단 말이에요. 정당한 왕위 계승 이런 거 놓고도 막 전쟁을 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칼라트라바 기사단장이었던 히에스가 포르투갈 왕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세력으로 이 칼라트라바 기사단이 레콘키스타를 하면서 방금 전에 시우다드 레알 이란 데를 이제 먹었다. 요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요. 시우다드 레알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서 무훈을 세운 애가 누구야? 그게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페르난 고메스라는 여기 지금 이 사령관이 이 어린 기사단장한테 막 훈계질 하면서 지금 막 꼰대질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아유, 맞죠. 그럼요. 아유, 당신의 무훈이 어마어마했죠. 제가 근데 그러한 위대한 장군을 이제 기다릴까 했더니 정말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잘하라고! 기사단장이면 다야! 이러한 장면으로 이제 쭉 이제 흘러가는 와중이에요. 다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네 고향이 어딘가? 딱 물어보죠 기사단장이. 그러니까 제 고향은 후엔테오 베우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엔테오 베우나는 제가 다스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다음 전쟁에는 그 후엔테오 베우나에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다 전쟁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이나 되는데 한 50명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약조를 받고 자 그럼 우리 다음 정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보세 하면 이제 장면이 확 바뀌어요.
장면이 확 바뀌는 게 영화처럼 이게 컷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배우들 우르르 나가고 다음 배우들이 우르르 들어왔겠죠. 이 부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 배우들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그 우르르 들어오는 게 후엔테오나 광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이 극의 주인공 라우렌시아와 라우렌시아의 이제 그 사이드킥으로 볼 수 있는 파스쿠알라가 들어와요. 이미 설명을 이제 쭉 하다 보면 알게 되실 거지만 이 사령관이라는 애들은 그러니까는 거의 조폭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타이 기사를 봐도 이 기사도가 이제 팽배했던 그 당시 유럽 대륙에서 정의로운 기사가 있는 반면에 깡패 새끼 같은 기사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고정적 역할을 이 사령관에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놈이 여자를 엄청 후려대고 다녀. 그리고 이 푸엔테오 배우라는 게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지도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온갖 유부녀며 처녀며 모든 여성들이 다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 전령을 보내놔가지고 이 라우렌시아라는 애 쟤를 이제 내가 이제 개선 장군 마냥 딱 들어가면은 걔를 이제 나한테 딱 데리고 와라 이런 제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라우렌시아가 빡쳤어요 여기에. 남자 따위는 절대 못 믿을 족석들이야. 파스코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뭐 그러면서 맞아. 그 쓰레기 아니야 정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유부녀까지 다 후리는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는 명예가 있는 여자라고. 맞아. 이렇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남자들은 사랑을 멈추면 참새들보다 더 재수없어. 참새들은 겨울에 땅이 얼면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러 지붕에서 내려와 아부하면서 찍찍거리지만 겨울이 가고 들판이 꽃으로 가득 차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지붕 위에서 비웃으며 찍찍거리는 놈들이야. 농부들이 베풀어 주었던 은혜는 이미 다 잊어버리고 말이지. 남자놈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필요할 때면 우리 보고 생명이니 존재의 이유니 영혼이니 마음이니 해대지만 마음의 불길이 꺼지면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서 이제 짝꿍 하면서 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저쪽에서지만 남자 새 얼간이가 요즘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남자 새 얼간이가 이제 막 지들끼리 막 야 내 말이 맞다고. 맞다니까.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 세 명은 프론도소, 맹거, 그리고 바릴도라는 이 세 명의 그 라와레시아랑 동년배인 애들이에요. 쟤네들 또 뭐 때문에 저기 들어오냐. 그렇게 또 쓱 좋았어요. 근데 이 세 명은 이 세상에 사랑이 있냐 없냐. 이걸로 논쟁이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론도소와 바릴도라는 애는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 사랑이란 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고 맹고는 이 세상에 사랑 따윈 없다. 이걸로 이게 흔히 갈려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논쟁이 젊은 애들이 하는 논쟁 재밌잖아요. 유치하지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사랑 있다고 이 세상에 불같은 사랑이 존재한다고 숭고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없어. 이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라우렌시아한테 이제 의견을 구하죠. 라우렌시아 네 생각은 어때?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라우렌시아가 방금 전에 못 당하고 왔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 따위 없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프론도스가 가슴에 비수를 맞은 것 마냥 이렇게 하면 쓰러집니다. 뭐라고야? 우리 동네에 이 가장 아름다운 처녀인이 라우렌시아도 이 세상에 사랑 따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야, 이 세상의 사랑은 그냥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해서 말할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개인주의.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어. 근데 그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족속들이 자기가 이기적인 것을 들키기 싫으니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뭐 결혼을 하네 뭐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그룹들밖에 안 남은 게 이 세상이라고. 근데도 이런 세상에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믿는 거야? 요즘에 이혼율 몇 프로인 줄 알아? 논리적으로 막 반박이 들어오니까는 근데 프로노소는 그때부터 이미 논리가 꼬여가지고 이제 막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이러는 와중에 이제 파스쿠알라도 라우렌시아 의견에 동의하고 그래서 라우렌시아한테 한번 딱 따져들죠. 라우렌시아, 너는 그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냐고? 하고 딱 물으니까 라우렌시아는 그렇게 얘기하죠. 난 나의 명예만을 사랑할 뿐. 이기적인 거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난 나의 명예를 사랑하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사랑하진 않아. 프론도스. 에이! 저주나 받아라. 이러고서는 이제 니들은 애새끼들이야. 이러고서는 이제 장면이 확 넘어갑니다. 확 넘어가면은 이들이 있는 곳에 플로렌스가
방금 전에 이제 승리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등장해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사령관님 드디어 납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악사들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개선 장군 노래 불러주고 뭐 이런 거예요. 승전가 부르고 뭐 찬양 노래 부르고 이러는 와중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아무리 왈패가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할지라도 승리하고 왔잖아요. 괜히 그러니까는, 밉보일 이유 없잖아요. 괜히 그렇지. 괜히 밉보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뭐 축하 선물 주고 이러려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포도주니 뭐 빵이니 뭐 돈이니 금환이 이런 거 싹 다 갖고 왔어.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등장을 해요. 시장인 에스테반이 이제 라우라 씨의 아버지예요. 에스테반이 와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뭐 우리 이 저그만 시골 동네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달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쫙 말을 따가닥 들고서 이제 이 페르난 고메스 사령관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딱 앉자마자 그래 역시 우리 마을 주민들은 뭔가 그래도 예의가 좀 있는 놈들이구만. 근데 이왕 차릴 예의 조금 더 차려보지. 딱 그러는 거죠. 무슨 예의를 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이만큼 이제 줬으면 이제 호의 표시된 것 같으니 그만 가보게 하면서 다 물려요. 물리는 와중에 라우렌시아랑 파스쿠알라를 딱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잠깐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라우렌시아랑 파스쿠알라는 눈치 깠잖아요 벌써. 왜 우리들로 남아있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일단 저기 내 방에 들어가 있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렌시아가 여기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령관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외간 남자와 은밀한 공간에 같이 있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이 천것이 지금 이 사령관 말 안 듣고 빨리 들어가!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만 허락만 받고 오면 안 돼요? 막 이러니까는 이제 그 쫄따구가 딱 시켜가지고 이제 쫄따구가 강제로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라우렌시아랑 파스칼라가 여기서 이거를 딱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야, 너 지금 어떻게 능시야 빨리 잡아! 하면서 이렇게 후루룩 나가는 와중에 장면이 확 바뀝니다. 장면이 또 확 우르르 나가겠죠? 우르르 나가고 이제 다음으로 딱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이사벨 여왕하고 페르난도 왕 사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 많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벨 왕하고 페르난도 왕이 갑자기 틱 등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아까 그거 얘기했던 그 포르투갈 왕하고 전쟁, 이거예요. 히우다드레알은 이 히론하고 이 사령관, 얘네들이 이 연합해가지고 여기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히우다드레알이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드리드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엄청 가까워요. 이미 여기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또 이제 이 군대를 일으켰다라는 이 소식을 페르난도 왕의 이 밑에 있는 말리케라는 애가 그 소식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말리케가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그 말리케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경위가 그 시우다드레알이 방금 얘네들에서 정복당했잖아요. 그 정복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시에 있던 시의원이 지금 이 왕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시우다드레알이 이걸 막아내려고 했지만 포르투갈과 연합한 저쪽 기사단에게 먹혔습니다. 제발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가톨릭 양왕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 신호를 보내러 온 거죠. 그래서 페르난도 왕하고 이사벨 여왕이 고민 끝에 우리가 그럼 다시 탈환해주겠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장면이 또 후루 넘어가요. 푸엔테 여배우나 이제 들판으로 라우렌시아랑 파스칼라가 막 도망을 쳤고,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지 하는 와중에 도망가는 거를 프론도스가 목격을 했었나 봐. 프론도스가 막 쫓아 따라왔어요. 라우렌시아! 어디가? 잠깐! 라우렌시아! 이러면서 잡아 세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라우렌시아가 야,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나를 왜 쫓아오고 있어? 이러는 와중에 프로도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라우렌시아, 나 너 사랑해. 고백을 합니다. 뜬금없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는 방금 전에 사랑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랑 논쟁 때 프로도스가 했던 게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말 꼬이고 이랬던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라우렌시아도 눈치는 있어요. 있어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맨날 마을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것도 싫다고. 네가 나 졸졸 따라다녀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네가 나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이러다가 꼼짝없이 너랑 결혼하게 생겼다고. 근데 나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난 나의 명예만을 사랑할 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내 옆에 있는 이 시간을 좀 줄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지랄지랄을 하죠. 그런데 프론도스는 정말 열렬히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불길을 너는 못 끌 거야. 나는 영원히 네 곁에 있겠어. 그러면서 너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우레시아가 그럼 병원에 가. 그러면서 하자. 그러니까 결혼하자. 비둘기 마냥 그냥 우리 오손도손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열렬한 사랑 고백을 그러니까 또 라우레시아는 또 썩 싫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밀어내는 이러한 밀당을 둘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령관이 쫓아온 거죠. 사령관 쫓아오는 거를 라우레시아 보고 아이고 땜! 야, 너 빨리 숨어! 해가지고 얘를 숲에 숨기고 이제 그 사령관이 이제 탁 그러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한번 내가 그냥 욕망한 거는 이뤄내는 남자다. 응? 내가 원래 거친 남자지만 더 거친 수단 쓰기 전에 그냥 이쪽으로 순순히 오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라우레시아가 싫다고 그러면서 막 나 같은 청년을 왜 당신이 그걸 하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냅두라고 그러니까는 강제로 얘가 이제 지 무구를 탁 아주 요란스럽게 확 벗고 무기도 탁 내려놓고 이리 와 막 겁탈하려고 확 달려들죠. 그래서 겁탈을 시작을 하던 거를 프로노스가 숲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확 뛰쳐나가서 얘가 다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령관의 활을 딱 집어가지고 딱 켜놓습니다. 사령관님 체면을 지키시죠.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령관이 이 천한 것이 지금 하면서 몸은 가만히 있어. 이 천한 것이 그 화를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목소리만 커. 그러니까는 라우레시아 빨리 나와 해가지고 라우레시아가 도망쳐 나와요. 그런 다음에 라우레시아 일단 도망가. 라우레시아는 무사해야 돼. 딱 하고서 라우레시아 딱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령관이 내 기사의 명예에 흠집이 갔다. 응? 어떻게 이런 청것에게 이렇게 내 무기를 내어주고 심지어 나를 이렇게 죽음의 이런 상황까지 내가 이런 상황까지 내가 진짜 내가 이 녀석의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했구나. 차라리 죽여! 죽여라! 이런 소문 나면 난 더 이상 이 마을에 살아갈 수가 없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론토스가 그걸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여기서 사령관님을 죽이면 난 더 그래서 죽이면 그 후에 내가 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단 그냥 도망갈게요. 이 활은 제가 가져갑니다. 하고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 언제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일망이 끝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후엔테오 베오나의 또 다른 어떤 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드시 복수하겠다 하고서 이제 딱 나가면 이제 막 음악 울리고 막간극 그리고 이 스페인 요때 당시 이게 야외 공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외 공연이다 보니까는 막간극이 있어요. 막이 넘어가기 이전에 사이에. 그래서 그 막간극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막 이제 딱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야외 공연이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올라가죠. 후엔테오 베오나 광장에서 이제 에스테반 하고 이제 시의원 그리고 이제 후안 로호라는 애가 나와요. 후안 로호가 에스테반의 동생이에요. 이 사령관에게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됐다. 이런 맥락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페르난 고메스 장군에게 이 문제를 청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점성술사들이 마치 자신들이 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장황하게 주절거리는 걸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학자들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과거와 미래의 일을 들먹이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입도 뻥끗 못합니다. 저들의 집에 구름과 천상의 빛이 있답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늘을 보고 우리에게 어떤 악몽이 있을지 알 수 있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에스테반이라는 인물이 대변하는 어떤 것은 뭐예요? 이미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이 일상의 이 초음부들, 이 농부들의 삶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 세태. 그리고 매번 갖다 바치기는 하는데 나아지진 않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솔직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후안 로호도 이제 동생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결혼식 지참금 문제로 갖고 있는 땅의 4분의 1이 날아갈 판이다. 아니, 무슨 딸내미야 다 결혼시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전 재산의 4분의 1을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불평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스페인 결혼 문화는 아셔야겠지만 딸을 결혼식에 보내려고 하면 지참금을 같이 줘서 보냈어요. 대중들, 이 민중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후엔테오 베오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일상적인 문제들을 이 광장으로 몰려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석사 과정까지 마친 살라만카 대학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친 이제 그 레오넬로 석사가 나오고 마릴도가 이제 같이 이제 그 학문적 식견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면서 들어와요. 아 석사님 살라만카 대학까지 나와서 석사까지 마치셨으니 얼마나 아는 게 많으세요.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레오넬로는 약간 이런 데서 냉소적이야. 그러니까는 요즘엔 넘쳐나는 게 석사 박사야. 박사까지 나와도 백수인 애들이 태반이야. 그런데 뭘 나한테 와서 그래. 저기 꺼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시는 거 많으면 돈 많이 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면 없다고. 요즘에 진정한 알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 있긴 할 것 같아? 개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단언컨대 그들은 많이 알지 못하네. 모든 노력들은 거품과 혼동으로 끝날 뿐이지.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자들도 글을 보며 혼동에 빠져버릴 것이네. 물론 나도 인쇄술로 인해 천재들이 탄생할 수 있고 그들의 책들이 성스러운 도서관에 보관됨으로써 시간의 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부정하지는 않네. 그들의 작품이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었으니까 말이야. 독일 마인츠 출신의 구텐베르크가 바로 이 인쇄술을 발명했지. 그만큼 그의 명성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말일세,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출판한 다음에 그 명성을 잃어버린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니.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식자라는 이름으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출판하기도 했지. 또 다른 사람들은 저열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광기 어린 글을 쓰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출판하기도 한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베가가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세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글을 쓰고서는 팔아먹으려고 로페 데 베가라는 이름으로 달아서 출판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세태까지 비판하는 게 이제 레오넬로 석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헤르난 사용가에 쫙 입장을 해가지고 에스테반 이래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유 사령관님 우리들이 이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일단 앉아.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그냥 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얘기할 때 그런 권위적인 거 아주 싫어하네. 우리 앉아서 얘기하지. 이제 일단 미심쩍어 하면서 앉습니다. 미심쩍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놈이 라우렌시아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에스테반이. 그거를 이제 자기 그 동생인 로호를 통해서 후안 로호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가지고 사령관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보이죠. 속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그 모욕 그거 씻으려면 네 딸내미 나한테 빨리 네 딸내미한테 네가 꾸짖고 생각 바라게 교정시켜가지고 네 딸내미 나한테 보내고 그리고 이 마을에 그 누구야 프론도소 그 새끼 그 새끼도 지금 빨리 나한테 잡아서 보내라고 협박을 하죠. 동네 건달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는 이 에스테반은 이제 저희 딸한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 딸은 이렇게 위대한 이 사령관님 옆에 있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식이 아닙니다. 그 걸맞는 여성을 찾아보시지요.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죠. 정말 이 마을 내가 아주 그냥 열심히 무훈을 쌓아가지고 이 평화를 가져다 줬더니 그 보답을 이런 식으로 하네? 이러면서 필요 없고 이 정치를 모르는 놈들이라고 이놈들. 그러면서 야 플로렌스 쟤한테 빨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 갖다가 읽으라고 좀 해. 글자는 읽을 줄 아나 너? 네가 그 고대 히브리어 좀 읽을 줄 아나? 네가 그런 걸 안 읽으니까는 지금 이런 정치를 못 하는 거라고. 내가 딸내미를 데려와라? 이게 정치의 다 일환이야. 그쵸. 이 일자무식한 이 동네 촌부로서는 지금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만 그냥 물러가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싹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더 진짜 이거 화나는 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서 막 지랄병을 푸니까는 이제 그 오르투뇨하고 플로렌스는 막 쩔쩔쩔대고 있다가 이제 간신 마냥 그 이전에 쓰러뜨렸던 여성들 있잖아요. 그 이전에 쓰러뜨렸던 그 유부녀들 걔네들 데려다가 그냥 오늘은 그걸로 그냥 회포를 좀 쉬는 게 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그래 걔네들은 뭐 그냥 걔네들은 좀 쉬운 애들이니까 그래 오늘은 그냥 걔네들로 그냥 만족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장면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사령관의 이 쫄병 중에 하나인 신브라스모스라는 애가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막 뛰어들어와요.
막 뛰어들어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딱 얘기하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가톨릭 영학이 그 이제 시우다드레 알 거 다시 정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었던 기사단장 그 테론 히에스 테론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빨리 도와주러 오셔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딱 듣자마자 아유 진짜 이 나이 어린 놈이 그러니까 나이 어린 놈이 그러니까 나이 어린 놈이 그냥 물려받으니까 이끌어가지고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알았어 빨리 출정 준비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출정 이제 준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출정 갔다 와가지고 복수한다. 조금 더 기다려라 이 총것들. 딱 이러면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하죠. 이제 또 사이드가 또 확 바뀝니다. 여전히 라우렌시아랑 파스쿠알라는 막 도망 중이에요. 안 들키려고 막 이거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막 도망 다니고 있는 와중에 마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령관의 이 보초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맹고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도망치는 와중에 맹고를 만났거든요. 맹고야, 우리 너무 지친다. 우리 좀 어디다 숨길 수가 없니? 그러면은 사령관한테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널 보여줄게 하고서 여기서 뭘 딱 꺼내요. 딱 꺼내는데 이게 그냥 새총이에요. 슬링샷. 내가 이걸로 널 보여줄게. 내가 이거 아주 잘 쓰거든. 그러니까는 야, 이걸로 하면 사람이 죽겠어. 야, 너 모르는구나. 새총. 대가리 아주 즉사야. 이런 식으로 해가 아니 허세를 막 부리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라우렌시아가 막 말을 통하는데 이제 프론도스가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 대신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드디어 폴인 러브를 했어.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 위에 남자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한 여성이 자기를 위해서 몸을 던진 남성한테 빠져드는 이런 아주 그냥 전형적인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토리님이 이해하기 쉬웠겠죠? 그래서 맹고 짱돌로 죽이는 게 더 나아. 하늘에 맹세코 내가 양칠 때 쓰는 투석기로 그놈에게 돌을 던지면 쩝 소리를 내며 그놈 머리통을 박살내버릴 텐데 말이야. 놈은 옛날 로마 황제 사발루스보다 더 부패한 놈이야. 완전 사발루스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엘라 가발루스야. 이렇게 교정해줍니다. 그래서 아이 뭐 사발루스든 가발루스든 뭔 상관이야. 반드시 내 짱돌로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는 와중에 하신타라는 그 동네 유부녀예요. 제발 잘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막 뛰어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왜? 그러니까는 이 사령관이 시오데달레알로 이제 떠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라우렌시아 이제 노리게 삼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쟁터에 데리고 갈 이제 그 노리개를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동네에 있었던 유부녀인 하신타라는 여자애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개쓰레기죠. 아니, 그걸 하신다고 도와달라고. 나 또 잡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는 맹고가, 그러면은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뭘로? 그러니까, 이걸로. 샷을 딱 꺼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네가 뭘 죽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 짱돌로 사람 대가리 맞으면 죽어. 무기는 어디 있어? 바닥을 봐. 널려있는 게 짱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쫄자들이 이제 그 하신타를 잡으러 이제 막 오죠. 요 사이에 라우렌시아는 하신타가 지금 나 쫓아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라우렌시아가 미안해. 나는 널 도와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야. 그래서 먼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똘마니들 플로레스랑 오르투녀가 딱 와가지고 그 여자 빨리 넘겨. 그러니까 맹고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로막아서 새총을 딱 장전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슬링 사이 딱 돌고 그래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면 놓는다. 가까이 오면 놀 거야. 이러면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령관하고 시므로우스가 이제 말 타고 딱 등장을 합니다. 이 동네 총것들은 내가 뭘 하려고 하기만 하면 회방을 놓기로 다들 작정을 했나? 야, 너 지금 그 새총 갖다가 지금 뭐 하려고? 그냥 빨리 그냥 치우고 이제 그 하신타만 데려갈 거니까, 응? 야, 넌 꺼져. 험한 거 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뭐 하시려고 그러지? 제가 뻔히 알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걸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발 그 욕심을 버리시죠, 사령관님. 그냥 전쟁이나 나가가지고 그냥 무음이나 따세요. 이러면서 그냥 지랄지랄 하니까는 안 되겠다. 얘들아, 잡아. 그래가지고, 이승이 흥신 두들겨 맞고선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후박당해요.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저 어떻게 하려고요? 하는 와중에, 야, 이놈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매우 쳐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겁나게 맞습니다. 하신타는 크크 하면서 잡혀요. 무릎 꿇고 애걸복걸 하죠. 나 이미 결혼한 몸이다. 나 이미 결혼한 몸이니까 제발, 여기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제발 내 명예를 지키게 해달라. 이 명예를 지키게 해달라는 요 맥락이, 그러니까 자주 나와요. 스페인 극문학의 배가만의 문학이 아니라, 모든 스페인 극문학에 들어가는 공통된 태제입니다. 명예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페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제발 내 명예를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너같이 시골 촌년이,
무슨 명예 타령을 하고 있어. 어? 시골 천년한테 명예라는 게 가당키나 해? 그래, 네가 또 네 입에 명예 다니까는 벌써 그냥 내 흥이 떨어졌다. 너는 내가 데리고 날 급이 아니다. 그냥 넌 내 병사들하고는 놀아라. 그 병사들한테 가서 명예 타령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병사들한테 휙 던져주고 말합니다. 완전 개쓰레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타는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제 그 병사들한테 끌려갑니다. 장소가 이제 확 또 바뀌어요. 이제 확 바뀌면 하면 이제 라우렌시아의 집인 듯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라우렌시아가 탁 숨어 있는데 프론도서도 여기저기 도망쳐 다니다가 라우렌시아 집으로 확 뛰어 들어왔어요. 야, 너 지금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지금 여기를 오는 거야 하면서 막 혼내요. 그만큼 널 사랑하니까. 언덕에서 사령관이 떠나는 걸 봤어. 너만 있으면 난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다시는 그자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욕하면 더 오래 산대. 이런 식으로 둘이 신발을 찍고 있어요. 이 위기 상황에 프론도서가 라우렌시아한테 청혼을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근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런 대중적인 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로맨스는 위급한 상황에 키스하고 뭐 껴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을 하니까는 이제 그 라우렌시아가 받아들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로맨스에 아주 그냥 두드러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장면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순서를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그게 명예로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라. 딱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테반하고 후안로가 이제 딱 등장을 해요. 이들은 벌써 또 하신타가 끌려갔다라는 소문을 또 듣고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쓰레기 같은 놈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막 분노에 차 있고 이 에스테반은 좀 늙었어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무기로도 못 쓸 지팡이 이걸 짚고 사는 나의 이 처지가 너무 분노에 차고 있다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막 투덜투덜 대는 와중에 이제 이 둘을 목격을 하죠. 그러니까는 저 어르신 저 지금 이런 말을 꺼낼 상황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저 라우렌시아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다.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때 마침 잘 왔네, 프론도서. 자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가져가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네. 내 명예를 되찾아 주어서 고맙네. 그리고 자네의 사랑과 자네 마음의 순결함이 고마울 따름이네. 하지만 이래도 순서가 있는 법. 자네 부친에게 먼저 이 일을 알려야 하지 않겠나? 부친께서 허락하시면 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네.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저 쓰레기 같은 놈한테 놀이개로 그냥 이 인생이 끝나느니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자기 딸만을 사랑해주는 얘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기회일 수가 있잖아요. 순서 지켜서 가자.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후안로가 딱 그 옆에서 그래서 또 물어요. 후안로가 아주 그냥 건실한 청년이 아주 이렇게 청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가족이 좀 가난해가지고 지창금으로 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지창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라우렌시아에 대한 사랑만 있습니다. 건실해요. 제가 그리고 둘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창금 따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보기드물게 아주 건실한 청년이라고. 형님 당장 결혼시키죠. 이런 식으로 바로 추진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에스테반은 그래도 내 자네한테 줄 지창금 내가 열심히 그동안 저축해가지고 그마 4천원 정도 모아놨네. 그마 4천원한테 줄 테니까 그거 지창금으로 가져가. 그 정도면 부족하지 않겠나. 딱 얘기하죠. 그마 4천원이요? 아우 절대 그 정도 절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는 넌 젊어서 아무것도 몰라. 네가 뭘 알겠니? 살다 보면 돈 필요해 임마. 그래서 그냥 줄 테니까 받아. 내 라우렌시아가 행복하길 바라기 위해서 내가 그걸 주는 거니까 받으라고 임마. 뭘 세상 나 아는 척하고 있어 이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장소가 이제 또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가지고 시우데델레알로 바뀝니다. 기사단장. 테에스 히론이 이제 막 중가부적으로 막 붙여가지고 이제 패배하고 이미 둘러싸였고 패배했는데 그냥 겨우 버티고 있는 이러한 형국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제 그 사령관이 뒤늦게 합류를 했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끝났어 상황은.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이제 얘를 구출해서 이제 그 시우데델레알에 빠져나온 장면. 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장면이 다시 훅 바뀌어요. 그래서 훅 바뀌어가지고 이 후엔테오 베오나 광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래 존나 빠르죠? 다들 이제 이 결혼식 장면에서 이제 막
박사 불러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극 내 중간중간에 이런 현대 뮤지컬적인 요소가 계속 껴 있어가지고 즐겁고 위급한 장면, 그리고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장면,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보여집니다. 이런 게 바로 크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식하고 뭐 술 먹고 뭐 하면서 얘기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아가씨가 푸엔테오 베우나의 계곡으로 걸어오는데 칼라트라바 기사단의 기사가 그녀를 따라오네. 그 아가씨는 무섭고 창피해서 숲을 속으로 숨었다네. 마치 그를 보지 못한 척하면서 나뭇가지로 몸을 가렸네. 씩씩한 아가씨, 무엇 때문에 숨는 것이오? 그대는 내 예리한 욕망이 두꺼운 벽을 투시한다는 걸 모르오? 기사가 다가오네. 그녀는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치고 싶었다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바다와 산도 쉽게 건널 수 있는 법.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네. 씩씩한 아가씨, 무엇 때문에 숨는 것이오? 그대는 내 예리한 욕망이 두꺼운 벽을 투시한다는 걸 모르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자기네들에게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영웅 같은 거잖아요. 그 역경을 딛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숭고한 사랑을 이뤄낸 두 젊은 남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야. 이러면서 이제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 결혼식 장면에 이제 그 시우나들에서 방금 전에 이거 탈취키고 바로 왔어.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바로 와가지고 이 결혼식이 난입을 합니다. 사령관이.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멈춰. 그리고 저기 있네. 저 새끼 내 복수 대상.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프로노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이쿠야 난 이제 되졌다 이러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병사들한테 바로 팍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에스테반이 이제 저 사령관님,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제 딸내미와 이 젊은이가 결혼하는 날이니 결혼식까지는 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을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촌락은 나에 대한 그 이 존경이 없다고.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는 강경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니까는 이 에스테반이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탁 뺏어가지고 졸라 팹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반이 참 맞아요. 당신은 노인에 대한 공경심도 없냐고. 어떻게 저 노인을 이렇게 당신 아버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비극적인 장면을 또 보여줘. 그러니까는 결혼식 뒤에 또 비극적인 장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프로노스는 이미 푸악당에서 끌려나가고 라우렌시아도 안 돼요 아버지 뭐 이런 장면 해가지고 라우렌시아도 잡혀서 끌려나갑니다. 그러면서 2막이 끝나요. 2막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막간극이 있어요. 여기 막간극은 이제 이 전장면이 어떻게 약간 비극적이고 좀 뭐랄까 슬프게 끝났으니까는 거기와 관련된 어떤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야지 이 극의 흐름이 좋아질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막이 딱 시작을 하면은 그 마을의 시청에 다 모여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라우렌시아 프로노스 잡혀왔고 결혼식 파탄 났고 더 이상 저 사령관의 이 압제를 참아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격렬하게 논쟁이 오고 갑니다. 근데 에스테반 눈물이 턱수염을 적십니다.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명예를 잃은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떤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운운할 때 그자가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들 중 누가 과연 그런 의식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 하나 목숨이나 명예를 위협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 누구 하나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을 보고 비탄에 잠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들 명예를 잃었는데 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에스테반은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입장이 서 있어요. 그런데 후안로는 그거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무조건 복수다! 무조건 복수다! 어떻게든 죽겠다래요! 이제 어떻게든 죽겠다라고 그 사회를 이식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복수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바릴도 석사 레오넬로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이성적으로 굴려는 척을 해.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저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 갈려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네 마네 이런 식으로 막 격렬한 논쟁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오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문이 콱 열리면서 라우렌시아가 머리가 상발을 한 채 막 옷이 여기저기 찍찍 있고 막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서 라우렌시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독백으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일갈 플러스 이제 그게 메시지가 될 만한 말들을 비탄에 잠겨서 쏟아내거든요. 말의 골자는 그거예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남자냐.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 당신들이, 그리고 내 아버지고 내 작은 아버지.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끌려가는 걸 그냥 방치하고 두고 보고만 있었. 그 자리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지. 내가 끌려가고 내 남편 끌려가는 그걸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당신들은 남자도 아니고 명예심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얼간이들이고 딱 겁쟁이들이라고, 비겁쟁이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혼도 내고 막 울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당했던 모욕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는 당한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묘사는 안 돼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이 의지를 꺾겠다고 방금 전에 결혼한 내 남편을 내일 아침에 재판도 없이 교수형에 처하겠다라고 이미공표를 한 상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탁 거기서 무너져 내려버리죠.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라우레이시아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모두들 죽창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새끼를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흥이통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으아! 해가지고 다들 이제 죽창하고 집에 있는 모든 무기 뭐 나시고 뭐가 싹 다 들고서 이제 남자들이 루르륵 몰려 나가요. 그리고 이제 라우렌시한테 에스테반 얘기하죠. 이 복수는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르르 남자들이 먼저 다 몰려 나가죠. 그러니까 라우렌시아가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라우렌시아가 다 모읍니다. 남자들한테만 이 일을 맡겨놓을 수는 없어. 명예를 지키는 일은 거기에 남녀가 어디 있어. 그거는 우리들도 함께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모욕당한 여자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싸그리 다 모아들여가지고 무기를 쥐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서 같이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들도 딱 팀을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령관하고 똘라매들이 이제 이제 프로노스 못 걸어야지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령관 사택 앞에서 나 어디 나무가 좋으려나 그래서 이렇게 고르고 있는 와중에 이제 프로노스가 이제 그 죽기 직전에 이게 막 만신창이가 됐겠죠. 지금 끌려 나왔어. 그런 와중에 이제 소란이요. 저 머리 들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봐 빙신아. 그래서 자세히 딱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죽창하고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끝에서부터. 반란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면서 바로 프론도스를 풀어줍니다. 바로 프론도스 가지고, 야, 너 때문에 일어난 것 같으니까, 너 지금 빨리 가가지고, 쟤네들한테, 좀 말려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프론도스가, 제가 간다고 말려질까요? 하고서는 이렇게 훅 갑니다. 그런데 웬걸 죽창을 거기 끼고 같이 나왔어요. 나도 좀. 그래가지고 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무대 위에서 소란이 일어나겠죠. 야, 내가 이 마을에 갖다 바쳐준 이 명예로움이 얼만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네가 우리한테 갖다 준 명예가 뭐가 있어, 빙신아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막 여기서도 뭐 그러니까 희극적으로 묘사는 되겠지만 이 밀란으로 인해서 사령관이 이제 목이 말리고 이 몇 명의 소동들이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플로렌스라는 그 부하 있었잖아요. 똘마니 얘를 여자애들이 맡았는데 상처를 막 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어거지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러고서는 갑자기 장면이 왕궁 접견실로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카스티아 왕궁 접견실이겠죠. 거기로 확 바뀌어요. 시우다드레아를 이제 탈환을 했잖아요. 가톨릭 양왕이라고 시대는 페르난도 왕하고 이사벨 여왕이 이걸 탈환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식하고 포르투갈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또. 그러니까 시우다드레아를 이제 탈환하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전투, 사소한 전투들이 또 있었거든요. 포르투갈 왕하고 거기서도 이겼어. 그러니까 이 절대 왕정이 탁탁, 그러니까 카스티아 왕국하고 아라곤 왕국 이 두 동맹국을 필두로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역사적 맥락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보고하는 와중에 그 플로렌스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사실 거리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여기 들어옵니다. 넌 누구냐? 날 얘기하는 거죠. 그놈 많은 자. 그러니까는 왕 위에 절대 왕 느낌인 거죠. 추장 위에 고추장 위에 태양초 고추장 이런 거예요. 넌 누구냐? 나를 얘기하니까는 킹과 제너럴 엠페어인가? 후에테오나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얘네들은 이 반란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뭐 거짓 보고를 해요. 여기까지 쳐들어올 생각이네. 그리고 이미 내 사령관 목에 잘렸네. 뭐 물론 당신 반대편이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무운을 새긴 위대한 기사였는데 목이 잘렸네. 뭐 이런 개소리를 막 찍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여왕이 기독교 국가에서 신분 체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니 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당장 탐문판사와 종교재판관을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정화시켜라. 딱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장면이 확 바뀌어요. 벌써 그 대가리를 잘라서 죽창에 높이 걸고서는 마을 사람들은 축제에 이제 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의 무훈을 막 자랑질을 해요. 야, 너 내가 그때 걔 다리 잡아가지고 네가 임마 쉽게 그렇게 한 거야, 임마. 아니 내가 더 쩔었어. 지들끼리 무훈을 말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제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가 잠깐 흘러가고, 이제 그 에스테반이 이제 이 연장자고 노인이니까 저 마을 사람들 이제 마음이 기쁜 건 알겠으나, 네, 여러분들이 급히 해야 될 말이 한 가지가 있어. 분명히 이 밀란 소식이 우리 가톨릭 여왕의 귀에 들어갈 건데, 그리고 플로렌스도 놓쳤고 분명히 들어갈 건데, 그들이 우리를 신문하러 왔을 때 분명히 우리들 중에 주동자를 색출해가지고 아주 모진 어떤 그런 탄압을 하려고 할 것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묘책을 하나 낸 것이 있어.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신문이 들어오면 누가 했다라고 자백하지 말고 푸엔테오 베오나가 했다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은 이미 공동의 성과를 한번 이뤄낸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죽더라도 같이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개인들이 아니라 푸엔테오 베오나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푸엔테오 베오나. 누가 죽였느냐? 아느냐? 모릅니다. 그럼 누가 죽였다고? 푸엔테오 베오나가 죽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연습을 하면서 장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넘어가면서 이제 그 잠깐 잊혀졌었던 그 칼라트라바스 기사단장 있죠. 걔한테도 소식이 갔어요. 걔한테도 이 페르난 고메스의 목이 잘렸고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예의도 모르는 애긴 했었는데 그래도 내 편했던 애니 그럼 복수는 해줘야겠네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톨릭 여왕이 얘네들한테 이 재판 그걸 보내기로 벌써 출발했다. 이 소식을 벌써 이제 또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여기 끼면 난 죽는다. 차라리 가톨릭 여왕 밑으로 들어가자. 이런 장면이 하나 또 있어요. 이런 역사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트라바스 기사단이 이런 식으로 와야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극화시킨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신문대가 도착을 했어요. 마을 광장의 뒤편에 이제 신문소가 있는 것 같고, 라우렌시아가 그 신문소 앞에서 이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 요 장면이 흘러갑니다. 무사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는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이 총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말 신의 뜻입니까? 이러한 맥락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르네상스적 맥락들이잖아요. 이러한 맥락에 이제 기도원들이 이제 싹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노스가 그 앞에 딱 나옵니다. 그동안 멜로 장면이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노스가 이제 흠씬 매맞은 몸을 딱 그거서는 라우렌시아 딱 오는 거죠. 또 심파 잠깐 찍고, 그러는 와중에 잠깐 심파 찍고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막 그 모진 막 그 신문 이 소리들이 막 넘어오는 거죠. 줄이 막 누가 죽였어? 고통스러운 이 소리들이 계속 이 무대 안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론도스랑 라우렌시아는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를 올리면서 이제 이 무탈하게 흘러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적인 장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한문 판사가 택기를 댑니다. 포기. 야, 얘네들 질긴 놈들이야. 진짜 안 씹혀. 야, 그냥 난 포기. 이거 그냥 가톨릭 영화로 처리하고 그래. 난 못하겠어. 이래서 나나 빠집니다. 나나 빠지고 이제 잠깐 또 사이드가 확 이제 왕실로 바뀌어요. 테스 히론이 가톨릭 여왕한테 이제 끌어 들어온 장면. 그러니까는 저 지금 이 후엔테오 베오나의 이 사령관 문제로 지금 이거 재판을 보내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위대하신 가톨릭 여왕을 모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젊은 기사입니다. 저를 받아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탐문 판사가 결과 보고를 하러 들어갔죠. 정말 모진 고문을 통해서 신문을 하려고 했으나 이들이 입을 모아 후엔테오 베오나를 외칠 뿐 그 이상의 어떠한 다른 얘기도 하지 않아
제가 직접 그 촐락의 시장을 데려왔으니 한번 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에스테반, 그리고 프론도소, 그리고 맹고. 왜냐하면 이제 얘 세 명이 가장 모질게 청하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낱낱이 그 가톨릭 여왕 앞에서 고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이사벨 여왕은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우리 위대한 신의 질서를 어긴 저것들을 우리들 앞에서 대면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장면이 잠깐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는 들어보시죠 라는 이런 잠깐 장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낱낱이 막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고백합니다. 소상히 밝히고 나니까는 폐하, 저희는 폐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폐하야말로 진정한 저희의 주군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왕실의 문장을 시청 청사에 모셔두었사옵니다. 폐하의 자비를 구하옵니다. 저희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청혼을 다 올리죠. 그러니까 가톨릭 여왕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인정을 해줍니다. 모두 용서받고 앞으로 푸엔테오 베우나는 위대한 스페인 왕국의 일원으로서 평생 영광을 누리고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연이 끝나게 됩니다. 네, 어렵게 이렇게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소동극처럼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나름의 재미가 또 있었고 그래서 또 이해하기 편하셨고 네. 근데 전혀 읽어내지 못했던 부분을 3부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